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수일간, 이 6일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음수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서리와 같은 상, 여름이라는 시간대라 가면 마치 온화한 빗물과 같은 상이 되는 것이죠. 만물을 생육하고 자양해주는 그러한 물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해, 개묘, 개미 일주적인 요소에서는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개사, 개유, 개축 일주적인 요소에서는 인성의 기운으로서 작용을 하는 그러한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라는 이 요소 자체는 어디서 왔는가? 북방의 수죠. 물론 남방, 모아 속에서 이름이 시생해서 이러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서 있지만 북방이라는 곳이 수가 머무르는 곳이고 그에 의해서 이렇듯 봄과 여름의 영화로움을 만들어내고 지금이나 이 시점에는 이렇듯 수장 수렴하는 시간대인 것이죠. 양력 11월과 12월의 이야기. 북방에 물이 얼어있는 상이 바로 지금 현재라는 시간대입니다. 개해, 월, 갑자, 월. 그래서 그러한 이 이치 속에서 금년도 개묘년의 이 의미가 남다른 것이죠. 비견의 기운 속에서 식신의 기운입니다. 여성적인 요소라고 하면 옹달샘 주변에 자식이란 이 꽃나무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질환이 꽃 피어있는 이 묘라는 글자는 무조건 화의 기운이 아니라 간목이라는 글자도 여기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치가 마치 지금 11월에 해수 속에도 간목이 그리고 이렇듯 12월에 이 간목이라는 이 글자는 상관의 기운으로서 이렇듯 식신과 상관이 제일을 생하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라는 이 시점 자체에 이 사실 개수 일간적 요소에서는 영화로움이라는 글자는 조금 사라지죠. 그래서 개수 일간적 요소에서 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찌할까?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대는 개수 일간적인 요소에서는 독립, 분가, 새로운 일을 모색하는, 그러니까 독립, 분가, 새로운 사업입니다. 신사업.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불호. 자, 애정적인 측면, 남녀 공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냥 사랑은 다운되어 버렸다. 다운 곡선을 그리면서 나아가더라. 바닥을 치는 것이죠. 자, 건강적인 측면, 이 부분도 사실 이런 달들은 정신적으로 조금 가라앉는 상이 됩니다. 자, 감성적인 또는 지성적인 그 육체적인 요소에서도 약간 처져버리는 상. 이런 기운이 형성되는 이 시점이다. 자, 관제구설적인 요소. 특별하게 관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서도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 기운. 그렇기 때문에 멀쩡한 회사를 다니다가 이렇듯 사직을 하고 독립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가 맞지 않을 때 함부로 움직이면 결국에 가서는 끈떠진 연처럼 제방을 넘는 물이 되어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물이 되죠. 쓸어가 버리는. 그래서 귀가 사라지는 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애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다지 이로움이 없고 시험 봤었을 때 이런 결과도 바탕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힘듭니다. 이 개수 일간적인 요소에서 큰 틀에서는. 그러나 모든 일주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런 개일간적인 요소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6 손님들을 초빙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사일주입니다. 역동에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죠. 정제의 기운을 깔고 있지만 지금이란 이 식상의 기운이 이렇듯 상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자, 천둥이 치고 별로 좋을 것이 없습니다. 급제 이상의 재물을 깨버리더라, 사업한다고 나왔더니 흉함이 있더라, 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지 않다. 자, 남녀공이 특히 남자적인 시각에서는 동료로 인해서 그냥 사랑, 연애 이 모든 부분이 깨져버렸네. 여성적인 시각에서도 제방을 넘는 물의 기운이 되니까 경고등이 켜지는 것이죠. 자,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경고등. 너무나 수의 기운이 번남합니다. 이것도 소위 여기서 3초의 기운, 쓸개 다음의 에너지, 그리고
대장의 기운, 이런 기운들이 다 부딪히죠. 장관적인 요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제 구설적인 요소, 크게 관제 구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듯 시비수가 있다. 이렇쿵 저렇쿵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인간적 요소에서 고뇌입니다. 고뇌. 자, 개사일주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자, 11월이나 이 시점 다행히 당신들에게는 이렇듯 연월이 상합해서 어느 정도 해극작용을 해주지만 그래도 개사일주적인 개념에서는 직격탄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주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12월이나 이 시점 나의 재능에 의해서 그래도 의미 있다. 자, 12월이나 이 시점은 양력 11월에 비해서 최편안함이 연출됩니다. 암묵적 관계에서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적인 측면에서 크게 대입이 되지 않고 조금은 살아나오는 그런 상이 12월에 있다. 때문에 11월에 여행을 가게 되면 반드시 이성과의 이별을 암시합니다. 특히 남자분들 주의하세요. 자,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수 일관적 요소에서 수험생, 취준생을 두고 있는 학부형적 입장이라고 하면 내년도 1월에서 2월 사이라는 시점에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 시점을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개사 일주적인 요소 이야기 마무리하고 자, 곧바로 두 번째 일주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주 개유일주죠. 편인의 기운이 강한 전략가적인 사고가 강한 일주. 음수이면서 소위 여기서 가라앉아 있는 상 수렴입니다. 응축이죠. 그래서 개유일주적인 요소에서 신강하고 태양한 이런 일주적 요소라고 하면 한번 식상의 기운이 없는 상이라고 하면 얼어있는, 꽁꽁 얼어있는 상이 되니까 이런 시점에 건강관리는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개유일주적인 개념에서는 애널리스트적인 성향, 연구원적인 그런 성향, 세무회계적인 그런 성향, 경자적인 컨셉, 그랬을 때 식상의 기운이 있다가는 아주 의미가 또 괜찮죠. 로비스트적인 그런 역할까지 다재다능함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전략가이자 전술가가 되는 것이죠. 자, 개유일적 시각에서 11월은 이렇듯 비경과 급제의 기운이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주적인 요소이지만 금년이라는 이 개면 자체가 이렇듯 묘유가 상충되니 나름 심란함이 있다. 자기 재능을 펼쳐놨는데 그냥 부대낌이 있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이렇듯 생각해서 전술적으로 펼쳐놨더니 그 부분이 깨져 있다. 얘를 어머니한테 맡겼더니 그냥 마음이 상하더라.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있더라. 이런 상이 연출되는 이 해에 그나마 다행히 이렇듯 양력으로 11월 7일에서 12월 7일이라는 상은 그래도 재능의 꽃이 피어있는 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점 속에서 개유일치적 요소에서는 금년의 건강관리를 잘 하십사. 신경계통 그리고 12월이라는 시점 수리한 큰 나무가 이렇듯 개유일적 시각에서는 따듬어지는 상이 됩니다. 그래서 귀가 있죠. 자녀적인 요소에서는 이러한 시점에 어떠한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2월 7일부터 내년도 2월 4일이라는 시점이 자녀적인 요소에서는 합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자녀적인 부분에서는 관운이 있다. 합격이라는 관운. 직위직책이 정해지는 그런 시간대다. 수험생, 취준생 입장. 그러나 본인적인 요소에서는 말 그대로 이직이나 스카우트를 생각하고 또는 사직을 생각하는 일을 생각 자체를 버리자. 그러니까 퇴사를 한다든가 이직을 생각해서 먼저 이렇게 놔버리는, 그래서 그런 입장 속에 좋지 않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업주의, 동업자주의, 동업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재물을 탐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건강적인 측면도 조금은 주의해야 됩니다. 흉함이 생기지 않도록 보톡스, 시술행위, 라식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사랑니를 발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숙고하시길 바랍니다. 관제 이런 부분하고는 무방하지만 약간의 구설수가 따를 수는 있다. 왜냐하면 너무 수의 기운이 범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좋은 게 아닙니다. 다운입니다. 다운. 자, 애정적인 측면 그다지. 자, 이것으로서 계유일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축일주. 편간의 기운 속에 있는 일주죠. 자, 편간의 기운. 개축일주. 그렇지만서도 편간이면서도 속내는 인성의 기운이 아주 강한 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성의 기운이 강한 그리고 편간의 기운이 강한 이 일주적인 요소에서의 지금 현재라는 11월과 12월에는 더욱더 동업효보의 기운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이롭지 못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동업자에 의한 사업을 연기한다. 그건 좋지 않다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능이란 이 의미가 그나마 11월치에서 12월 7일은 어떠한 인터뷰를 했을 때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에 의해서 이렇듯 12월치에서 1월 5일 아주 의미롭게 변해버리네요.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기람이 만들어집니다. 명예라는 이 감투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적인 요소도 마찬가지네요. 자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감투라는 명예가 있습니다. 명예, 자녀로 인한 기쁨, 이런 의미가 12월 7일부터 전개되네요. 그래서 의미롭다. 그러면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이렇듯 사랑이라는 이 의미, 명예라는 직함, 아주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이직이나 스카우트를 생각했었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에 의해서 합격의 기운이 들어오더라. 자, 기쁨이 있습니다. 개축일주. 자, 건강적인 측면 양호합니다. 관제구설은 없습니다. 자, 개축일주. 행운의 주인공으로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개일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일주적인 시각. 개일주적인 시각에서는 이렇듯 급제, 재앙지에 앉아있는 물이죠. 큰 강물, 바닷물, 호수와 같은 역동의 물 위에 앉아있는 음수입니다. 그러한 이 음수 자체가 흘러가는 상이 되는 것이죠. 마치 쓰나미처럼. 그랬을 때 연일주적인 요소에서는 이렇듯 재능의 꽃이 핍니다. 그리고 달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월이라는 이 시점을 향해 가는 것이죠. 오로지 자녀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여성적인 시각,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장모님을 뜻하기도 합니다만 내 재능이라는 숲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치 겨울이지만 봄의 이 기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 자, 이런 속에서 내년도 갑진년을 향해 가는 것이죠. 내 스펙에 의해서 승진, 진급, 합격의 기운을 안고 있는 그러한 의미로운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11월, 12월에 그나마 그래도 괜찮더라. 자, 사랑이라는 이 애정적인 측면, 남녀 공이 수평. 다시 말해서 12월 7일 이후에 이별했던 분도 수평,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이고 친구적 개념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성적인 측면, 남성적인 측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평 이동적인 요소로 간다.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도 그냥 그대로 관제 구슬리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스카우트 이지 이런 부분들은 그다지 그냥 재능이라는 이 요소를 인정해주는 상. 자, 이것으로서 개의 일주적인 요소 이야기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12월이라는 측면, 내 재능에 의한 것, 그리고 의기양양한 굳이 조심할 일이라 하면 동업자, 주의. 여자였을 때는 같은 여자, 남자였을 때는 같은 남자. 그에 의해서 어떤 동업자에 의한 사업을 한다. 새로운 사업을, 신사업을. 이건 그다지 좋지 않다. 자, 빛 좋은 개설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개묘일주에 대한 이야기 속행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것은
이렇게 일주적인 요소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치 사주 상담을 하듯이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이치로서 이렇듯 시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생년월 시간 그리고 대운의 흐름 이런 부분을 보고서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게 심층 상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개묘일주 식신의 기운이 강하죠. 개묘년에 개묘일주 의미가 있죠. 이 일주적인 요소에서 이 11월 7에서 12월 7일이라는 11월의 시간대에는 이렇듯 봄의 기운이 연출됩니다. 자,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이 겨울의 시작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갈 때 의미롭게 흘러간다는 소리죠. 자, 기존 여성이든 남성이든 기존 상태에서 이 사랑이라는 이 글자는 이어져갑니다. 기존 새롭게 이성을 만나도 친구적 개념에서 그다지 큰 발전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사업은 작금의 세상이 너무 흉흉하기 때문에 이직이나 이런 퇴사를 내서 하는 것은 그다지 이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세상 경기가 잘 들어갈 때는 동업자적인 그런 측면도 괜찮지만 세상 경기가 하수상할 때는 사기꾼들이 득세하기 때문이죠. 자, 건강적인 측면도 크게 문제없는 양호한 흐름을 보입니다. 자, 관제구설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다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묘일적인 요소에서는 나름 겨울의 시작이 됐지만 그래도 편안함이 자녀적인 요소에서도 편안함이 내년도 1월 5일에서 2월 4일이라는 이 시점이 수험생, 취준생 입장이라면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개묘의 일주적인 요소에서 이야기 매듭하고 마지막 손님 개미일주분을 모시겠습니다. 개미일주 현관의 기운 속이지만 식상의 기운 다시 말해서 식상의 기운은 제일을 생하죠. 미토 속에 있는 여기인 정화라는 이 기운을 생해주는 그런 상 재물적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 그래서 2023년이라는 개미년 자체가 이렇듯 묘미 한목 그리고 11월이라는 시점에 이렇듯 묘미 한목 해묘미 삼합을 이루는 그런 상이 이렇듯 전개되더라. 꽃피는 봄입니다. 봄. 자, 봄이 됐습니다. 하루. 자, 그에 의해서 내 재능의 꽃이 여튼 만발에 있으니 온화한 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겨울이라는 시점 자체.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내 재능을 인정해주고 그에 의해서 사랑 연애의 마음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양호한 이런 예정적인 측면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직 스카우트적인 요소에서 인터뷰를 했다.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도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적인 측면, 간의 에너지가 아주 싱싱하게 좋아지는 그런 상. 개묘일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관제 구설적인 이런 측면, 이런 부분도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성이 안 됩니다. 관제 구설이라는 이 측면도 그냥 얽매임이 아닌 편안함으로. 그래서 이러한 육친적 관계에서 모든 분들이 내 뜻을 들어주는 상이죠. 배우자, 사랑하는 당신, 우리 애들 어때요? 당신이 봐줄 수 있나요? 그렇게 하지 이런 것처럼 비춰지는 상. 남성적인 시각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직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적 제한 제의를 냈었을 때 그걸 들어주는 상도 되고 동업자에 의해서 같이 일을 연기해 나가는 상이 되니까 동료에 의해서 봄을 만들어가는 꽃밭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주의 주인공이다. 자, 천지인 속에서 화합의 기운이 이때 역력하니 개묘일주가 이 6일주 중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대에 이 운의 행보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양력 11월, 12월의 이 시간대를. 자, 이상으로서 6일주에 대한 개수 이야기를 마칩니다.